자, 색칠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되게 쉽습니다. 색칠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희들한테 안 나올 것이고. 자, 볼게요. 58번. 오른쪽 그림의 A, B, C, D 네 부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네 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런데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색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색칠했다고 칩시다. 초록색을 색칠했다고 할까? 자, 초록색을 여기다 색칠을 했어,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을 여기 또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런데 이웃하는 곳에는 서로 같은 색칠을 못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색칠을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초록색을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얘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게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역이 구분이.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색칠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지수는 몇 개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요. 그 중에 이왕이면 다른 것들하고 가장 이렇게 많이 접해져 있는 땅 A죠? 그러면 A에다가 색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네 가지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B에는 빨간색을 못 칠하죠? 그러면 몇 가지야? 세 가지 색깔밖에 칠할 수 없죠? 그치? 빨간색은 색칠했다고 치면은 나머지 세 개밖에 칠할 수 없단 말이야. 세 가지죠? 색칠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가 세 가지면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얘하고도 인접하는 색깔이 안 되니까. 여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왜? 같은 색깔은 칠해도 상관없으니까 얘하고의 다른 색깔만 칠하면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색칠을 여기다 이 네 군데에다가 모두 색칠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색칠되고 다 색칠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합으로 써야 됩니까? 곱으로 해야 됩니까?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과정이죠? 과정으로 있으면 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 12 곱하기 4니까 48인가요? 48가지의 색칠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59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니다. 59번 말고 이번에는 상문제가 없나? 밑에. 자, 61번 한번 해봅시다. 61번. 자, 61번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E 다섯 부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해. 방법은 똑같죠? 같은 색을 두 번 이상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웃탄성고대는 다른 것을 칠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A의 몇 가지? 다섯 가지. B는? 4. 그렇죠. C는? 3. 맞죠? 세 가지야. D는? 4. 3. 얘하고 이웃하는 것만 같은 걸 색칠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죠? E는? 3. 3이죠. 그렇지. 3이죠. 요거하고 이웃하는 같은 색깔만 아닌 것만 칠하면 되니까. 그치? 따라서 정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야.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민석이는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민석아, 너 밤에 뭐하니? 혹시 자? 이상하네.
밤새 뭐 이제 핸드폰 이렇게 딱 그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안 봐?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차례는 뭐냐? 오늘 배울 차례는 순열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순열.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순열이라는 게 뭐냐? 잘 봐야지 이제. 잘 봐야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쌤이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외나무 다리가 있어. 여기에는 떨어지면 죽는 거야.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는 또 악어까지. 살아날 확률은 제로야. 여기서 막 다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연이하고, 왜요? 그 다음에 준혁이하고, 민석이하고, 고민이가 여기 4명이 이렇게 다 있어요. 다리 완전 롱다리죠? 근데 이 뒤에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 4명이 서로 먼저 가고 싶겠지.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외나무 다리야, 외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 그래서 먼저 가고 싶겠죠? 그러면 이 4명이 갈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라.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몇 가지죠? 처음에 얘네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서로 양보를 하든 4명 중에 첫 번째로 건널 사람을 뽑아야 되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4명 중에 1명이니까 첫 번째로 갈 사람. 뭐 수연이가 일단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건넜다고 쳐. 두 번째는 몇 명 남았어? 3명 중에 1명이 두 번째로 건너겠죠? 3가지. 세 번째는 2가지. 마지막으로는 1명 남은 사람은 그냥 건너면 끝나죠? 그래서 총 얼마? 4, 3, 12. 12 곱하기 2니까 24가지의 건너는 방법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순서대로.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해됐죠? 자, 이것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를 4 느낌표. 이 느낌표를 뭐라고 읽냐?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 공장이지. 여기다 or 하나 붙이면 됩니다.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아니라 10명이었으면 10명의 순서대로 건너는 방법 몇 가지야? 10팩토리얼. 그럼 어떻게 계산해? 10팩토리얼은 10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10팩토리얼. 이게 10팩토리얼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자, n명이 순서대로 나열 또는 얘처럼 지나가는 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이면 돼요. n 팩토리얼. 근데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n부터 해서 왜 이래? n-1, n-2 이렇게 가가지고 1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다.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순열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4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다리가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합니다. 지금 이 통나무 다리가. 그래서 2명만 건널 수 있어. 4명 중에서 2명만 건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2명 건너고 3명째, 4명째부터는 얘가 부러져서 건널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얼마? 첫 번째 건널 사람 뽑겠지? 그래서 수연이가 건넜어. 이번에도.
네 가지. 4명 중에 1명일 거니까. 두 번째는 몇 명? 3명이죠. 세 가지죠. 3명 중에 1명이 건넜을 거 아니야. 누가 건너고 싶어? 그래, 준영이가 건넜어. 준영이가 건넜어요. 그럼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누가 순서대로 건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괴물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보민이가 막 어샤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딱 뛰어갔는데 다리가 이제 딱 부러져 갖고 막 떨어져. 불쌍.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는 민석이가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 그냥. 이렇게. 자, 이것은 뭐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n명 중 r명을 순서대로 n명 중 r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 n명에서 한 명씩 줄죠. 4명, 3명 이런 식으로 n-1, n-2 이렇게 줄어서 이거를 몇 번 하면 되냐? r번 곱하면 된다. 즉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10부터 해서 9 한 다음에 8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10 permutation R 또는 여기서는 10명 중 3명이니까 10 permutation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니까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여기에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의자에 앞에 의자가 3개밖에 없어요. 3명을 뽑아서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앉힐 사람 5가지죠? 그럼 얘가 앉았다고 쳐. 그럼 여기 앉을 사람 4가지죠? 여기 앉았다고 쳐. 여기 앉을 사람 3가지죠? 그럼 이거 곱한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5명 중에 3명을 앉히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 눈을 감고 듣고 있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 쉽잖아. 너 눈 뽑는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제 변수를 줍니다. 어떤 조건들을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 세 번째는 양 끝에 배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네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수연이 친구, 민석이, 보민이, 준혁이 이렇게 6명이 미팅에 나왔어요. 서로 3대3 미팅에 나왔어요. 미팅에 나왔어. 자, 그런데 자세 똑바로 하고, 자세 똑바로 하라고. 너 매번 수업 때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거지. 예의지 그거는. 그치? 자, 이웃하는 경우 뭐냐? 근데 얘네 셋이 이 6명 중에서 얘네들을 갖다 나열을 하려고 그러는데 3명은 붙어 있어야 된대. 한마디로 얘네들을 이제 이 의자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의자에 앉힐 건데 이 3명은 붙어서 앉는 방법줄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6명을 이 6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은 6, 5, 4, 3, 2, 1인데 이 경우는 수연이가 여기 앉고 그다음 민석이 여기 앉고 뭐 준혁이 여기 앉고 그다음에 수연이 친구 뭐 준혁이 이렇게 앉는 경우도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얘네들은 꼭 같이 3명이 이렇게 앉아야 된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 3명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 요 3명을. 그럼 몇 명을 일단 앉히면 되죠? 4명을 앉히면 되죠? 4명을 앉히면 되죠? 그럼 4명을 앉히는 방법 몇 가지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오케이?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수연이, 그 다음에 한 덩치. 수연이 친구. 이러면 여기에 3명이 뭉쳐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3명이 준혁이, 민석이, 보민이 이럴 수도 있고 보민이, 민석이, 준혁이 이럴 수도 있고 보민이, 준혁이, 민석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3명이 서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곱하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웃하는 경우. 자,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못 푸는 사람들은 남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명히 얘기했다. 자,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커플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나열할 수 있는 얘네들이 순서대로 서는 방법을 알아. 얘네들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순서대로 이웃해서 서 있어야 된다. 몇 가지일까? 식만 얘기해봐. 민석이 어떻게 되죠? 오, 그렇지. 이렇게 끝 곱하기 2. 끝. 맞죠? 요거죠? 그치? 자, 이번에는 보민이. 자, 얘네도 커플인데 얘네도 커플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붙어 앉아야 된대. 몇 가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2 곱하기. 맞죠? 마지막으로 수연이. 볼게요. 남학생이 하나, 둘, 셋. 여학생이 하나, 둘, 셋인데, 여학생이 2명인데, 남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되고, 여학생 2명도 이웃한 가지수는. 틀렸죠? 민석아, 5명 중에 3명하고 2명은 각각 이렇게 이웃해야 된대. 몇 가지? 음, 그 다음에, 음, 또 있어? 보민이는.
없어 이 사람아. 얘네 둘이 각각 이웃하는 것은 한 명으로 이렇게 보라고 했죠. 일단 두 명이 나열돼야 되니까 2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가 2 곱하기 1이잖아. 이거죠? 맞지? 됐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 본다. 보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웃한 사람이 바뀌는 경우만 더 따져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 자, 이번에는 남자 3명이 있고요. 여자 2명이 있고 아빠와 엄마가 있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죠. 이 중에 아빠는 여기에 이 7명이 1, 2, 3, 4, 5, 6, 7 7명이 의자에 앉을 건데 아빠는 무조건 요 첫 번째 이 왼쪽 끝에 여기에 앉아야 된대. 이랬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아빠는 무조건 여기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앉는 방법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여기 앉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그냥 여기 앉는 것만 따지면 되겠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앉는 방법.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진 사람은 제외하면 되죠. 그렇죠? 순서에서 제외해버리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 두 가지를 응용시켜서 선생님이 내볼게요. 자, 아빠는 무조건 여기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 여자애들 둘은 이웃해야 된대. 그래서 앉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민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죠. 자, 아빠는 여기에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제외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묶음을 보면 하나, 둘, 셋, 4명이 순서대로 앉은 다음에 이 3명이 바뀌는 경우가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양끝에 배치한다라는 경우도 비슷한 말이겠죠? 어떤 비슷한 말이냐?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의자가 있는데 부모는 양끝에 앉아야 된대. 부모는. 그럼 몇 가지냐? 그럼 일단은 부모가 앉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아빠, 엄마 앉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의 순서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몇 가지? 2가지죠? 맞죠? 아빠, 엄마 앉아도 되고 엄마, 아빠 앉아도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자리에 얘네들이 앉으면 되는 거지?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정답이죠. 양끝에 앉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이 여학생 3명이 서로 붙으면 안 된대. 붙어 앉으면 안 된대. 그러면 총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을 건데 여학생 3명이 여학생 이렇게 앉으면 안 된대. 이러한 방법수는 어떻게 됩니까? 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너희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얘기를 해줄게요. 남학생은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남학생 4명을 먼저
순서대로 여기에 앉힙니다. 그러면 일단 4명이 의자 4개에 앉는 방법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맞습니까? 4명이 앉혔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렇게. 맞죠? 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간격이 있는데 이 5개의 간격에 이 3명을 앉추면 되는 거야. 지금 여학생이 이렇게 앉으면 서로 다 떨어져 있잖아. 맞죠? 아니면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도 다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몇 개에다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정해서 앉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 아까 얘기했잖아.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앉는 방법. 5, 4, 3. 맞습니까? 5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얘네들을 앉히면 되니까. 이게 정답이죠?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다. 자, 어디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책이 있어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얘는 다 수학책이야. 수학 관련 책. 그리고 여기에 영어책이 있어요. 영어책이 2권이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내가 책장에다가 이 책들을 정리하는데 이 영어책은 서로 나란히 꽂으면 안 된다. 그러한 방법으로 꼽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야.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뭐부터 해보라고? 수학책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얘네들은 서로 나란히 꽂히면 안 되는 놈은 나중에 하고, 수학책 3권을 여기다 꼽는 방법은 3, 2, 1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수학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을 거야.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이 수학책 사이사이의 간격이 총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4개의 간격이 나오죠? 이 4개에다가 이 2권을 2개만 선택해서 또는 이렇게 선택하든 2개만 선택하면 영어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어떻게 돼야 돼? 4개에다가 2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누는 방법이니까 4 곱하기 3이 정답이죠?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모두 끝났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한 줄로 세우기. 아까도 얘기했죠? n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하면 n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줄로 세울 때 서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아까 얘기해줬죠?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묶음안에서 바뀌는 경우를 세면 되겠다. 그 다음에 뽑아서 선택하는 경우는 아까도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는 그래서 뭐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 그러면은 10부터 해서 하나씩 줄어드는데 3번까지만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문제를 갖다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는 됐고, 자, 한 줄로 세우기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5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얼마입니까? 5, 4, 3, 2까지만 곱하면 되죠? 그치? 자, 다음 2번. A, B, C, D 4문자 중에서 3문자를 선택해. 배열하는데 A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가 없는 경우 3문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는 A 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3개의 문자를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가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다음. 자, 확인 1번. 확인 1번. 긴 의자 A, B, C, D 4명이 앉는 경우. 어떻게? 4, 3, 2, 1. 그쵸?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이어달리기를 한다.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만 곱하면 된다고. K가 맨 뒤에 5가 바로 그 앞에 오는 경우. 자,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한마디로 K가 맨 뒤에 있고 그 앞에는 5가 있어야 되고 뭐 K 5는 썼고 3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순서가 정해지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또는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 자, 2 또는 A가 맨 앞에 온다. 그럼 무슨 소리죠? 맨 앞에는 2 또는 A가 와야 되니까 두 가지죠. 그치? 2 또는 A가 와야 되니까 두 가지죠. 그러면 2가 왔다고 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A를 포함한 4개를 뒤에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자, 밑에 문제도 봅시다. 5명 중에서 한 줄로 세우는데 A, B가 이웃해야 된대. 그럼 A, B를 한 명으로 보자고 이거야. 그럼 몇 명이 나열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명이 나열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고 둘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이렇게. 그죠? 두 명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방법.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죠. 너무 쉽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 다음. 자, 확인 3번.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총 6명인데 여학생 2명이 한 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5명이 나열하면 돼. 뭐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서로 나열되는 방법수는 2 곱하기 1. 이게 정답이라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계산은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대표 뽑기. 자, 대표 뽑기를 하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좀 할게요. 왜 따로 하냐면 대표 뽑기는 놔둬. 이거는 이제 조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 정수 만들기로 바로 갈게요.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정수와 짝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래.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됩니까? 2개 선택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두 자리의 정수는 몇 개? 처음에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5가지.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두 번째 뽑는 거 4가지.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20가지가 되고요.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 두 자릿수 중에서 여기가 무조건 뭐가 와야 됩니까? 짝수가 와야죠. 그치? 1의 자리가 짝수여야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4가 나올 수도 있죠. 맞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2가 나왔다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죠. 여기는 4가 나왔다면 여기도 4가지죠. 맞지? 한마디로 12 짝수잖아. 22는 될 수 없고요. 왜? 숫자가 한 장,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32 짝수죠? 42 짝수죠? 52 짝수죠. 또 14, 24, 34, 54 이런 것들이 다 짝수죠.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인데 하나만으로도 두 자릿수가 됐잖아. 얘도 하나만으로 두 자릿수가 다 됐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 해야 돼? 더해야죠. 총 8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확인 6번.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0이 포함되지 않았죠,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0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냐? 자, 0이 포함된 얘기는 맨 앞에 자릿수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한마디로 봐봐. 얘도 0에서 5까지의 숫자가 적힌 6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맨 앞에는 세 자릿수기 때문에 0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0이 오면 두 자릿수가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0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이 중에서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릿수는 자 얘가 뽑혔다고 쳐. 그러면 다시 몇 개야? 이 중에서 이제 0이 와도 되니까 다시 5가지죠. 그 다음에 얘가 뽑혔다고 칩시다. 몇 개? 4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100개죠. 자, 확인 7번. 확인 6번하고 지금 7번 이 두 문제 지금 해보시고요. 확인 6하고 7 두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합을 배워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 6번, 7번 풀고 그 다음에 숙제는 RPM 유형 8번, 9번, 10번 유형 8, 9, 10번 그 다음에 11번은 낫도 11번은 낫도요. 체크만 해놔. 유형 8, 9, 10번 11번 냅두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냅둬요. 그 다음에 13번 14번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유형 6, 7 그거는 해보고요. 확인 6번, 확인 7번 지금 해보시고. 확인 6번, 7번 개념을 위해서. 했어요. 다 했어? 은석이도 다 했어? 자, 어디 시켜봅시다.
확인 6번. 자, 민서가 두 자리의 정수가 짝수인 경우 어떻게 했죠? 3 곱하기 5. 왜? 그렇죠. 1의 자리는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되지? 2나 4나 6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인 경우에는 2 제외한 나머지, 4인 경우에는 4 제외한 나머지, 6인 경우에는 6 제외한 나머지. 이게 다 5가지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한 5, 3, 15죠? 자, 그러면 5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의 배수는 뭐가 돼야 돼? 1의 자리가. 그렇죠? 나머지 여기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되죠? 5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이거 총? 5가지죠? 됐지? 뭐 한번 쌤이 바꿔서 해볼게 이번에는. 자, 두 자리 정수가 있는데 두 자리 정수가 3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3의 배수인 경우는. 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중1 때 원래 너희들이 배웠어야 되는 배수 판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배수 판별법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2의 배수는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짝수면 되죠. 맞죠? 3의 배수는 어떠냐?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오케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돼요. 한마디로 234 이거 3의 배수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아니야? 2하고 3하고 4하고 다 더하면 얼마 되죠? 9죠? 그럼 3의 배수가 되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니까 3의 배수 맞죠? 그러면 얘 3의 배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37,500 네모 5 이렇게 되는 놈이 있어. 얘가 3의 배수 되려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3으로 나눌 수도 없잖아. 그죠? 뭐 어떻게 하냐? 다 더하면 얼마 돼요? 21이니까 21이 되면 3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얼마 되어도 되죠? 24여도 되죠? 24라는 얘기는 20이니까 맞잖아. 얘가 20이니까 24여도 되고 그 다음에 3 더 더한 7여도 되죠. 27여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0이면 20이잖아 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는 1, 4, 7 이런 것들은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네 번째 4의 배수 판별법은 1의 자릿수가 아니라 끝의 두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겠죠. 끝에 두 자릿수가 00 또는 4의 배수면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 4, 7, 6, 5, 8, 2,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가 4의 배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뭐? 끝에 두 자리를 보니까 4의 배수죠? 그러면 얘 4의 배수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는 뭡니까? 끝에 자릿수가 0이거나 5면 되죠. 그치? 5의 배수는. 6의 배수는 2의 배수, 3의 배수, 2의 배수의 성질과 3의 배수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6의 배수야. 즉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240 네모인데 얘가 6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3의 배수가 되는 놈부터 찾을게요. 4, 5, 6이니까 0이어도 되죠? 3의 배수 되는 게 그 다음에 3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6이어도 되죠? 9여도 돼. 이 중에서 2의 배수가 되려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죠? 한마디로 240하고 246은 둘 다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6을 나눠보면 6의 배수가 나눠 떨어지죠. 7의 배수 판별법은 원래는 있는데 그것은 이런 조그만 자릿수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고요. 8의 배수는 사실 끝에 세 자리가인데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인지 하려면 그냥 직접 나눈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애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3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두 개 선택한 거에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3의 배수 될까? 1, 2 더하면 3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 4 이게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맞죠? 6 되니까. 그 다음에 또 3, 6 그치? 1, 5 맞죠? 6 되는 게 1, 5, 2, 6 1, 5 하면 6 되고 그 다음에 2, 4에도 6 되고 그쵸? 그 다음에 3, 6 하면 9 되는 거고 9 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4, 5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두 가지 총 몇 가지야? 2, 3, 4, 5, 6, 7, 8, 9, 10 10가지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이런 배수판별법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씁니다. 이런 배수판별법은. 다음 5번 줄게요. 자, 확인 6번이었나? 아니죠. 이거 뭐 이렇게 지금 다 끝났는데? 너 갔다 오면 끝나는데. 자, 0에서 4까지 숫자가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정수는 모두 몇 개이냐? 뭡니까? 처음에는 0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도 4가지죠?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두 자리의 짝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 1의 자리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가 뭐인 경우 0인 경우도 짝수되고 2인 경우도 짝수되고 4인 경우도 짝수되지? 그럼 여기는 0이라고 치면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1, 2, 3, 4.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죠. 0은 못 들어가고 2도 안 되니까.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는 4가지. 즉, 다 더하면 얼마? 4, 5, 6, 7, 8, 9, 10. 10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죠. 짝수인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0이 여기 쓰이면 여기는 0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4가지고 3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숙제는 아까 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